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김건희 공천 개입 파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파문, 이 시작은 김영선 의원의 측근들 있죠. 지금 폭로가 시작된 것도 보면은 김영선 의원의 측근, 아마 그 보좌관들, 그 중에서 명태균 씨인가 하는 사람하고 이 대화를 나눈 걸로 보이는 그 김영선 의원의 측근이 제보자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보면 김영선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지금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내막을 가만히 보면은 어이? 김영선이 언제 갑자기 태세 전환할지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시작이 김영선 의원으로부터였다 라는 정황도 지금 속속 제기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만나가지고 김건희에 대한 이런 폭로를 하겠다라고 처음 제안한 것도 김영선 의원 쪽이었죠. 먼저 제안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실제로 보면 지금 넘어가 있는 파일도 보면 명태균 씨인가 하는 그 사람하고 이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 같은 사람이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보좌관이 현재 제보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지금도 사실은 이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김영선 의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만 만나서 폭로하겠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국힘당 공천위원회에 가가지고도 야, 니들 나한테 공천 안 주면 알지? 김건희 공천 개입했다고 내가 까버릴 거야 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그랬던 거지, 이 사람은 적어도 김건희가 자신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천 못 받는 거는 김건희 때문이다, 혹은 김건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떠버리고 다녔고, 그 얘기를 국힘당 공천위에 가서도 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에서 이 김영선 의원 폭로를 보고 터질 게 터졌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김건희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이 얘기를 김영선이 국힘 공천위원회에 먼저 제기를 했다. 이게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도, 폭로도 어떻게 보자면 지금 숨어있는 사람은 김영선 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공천 개입 이 녹취록 파문이라는 거는 2022년 5월 재보궐선거와 지난 4월 총선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가 국힘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고 공천 탈락시키고, 혹은 공천 탈락시킨 것을 되살리려고 이런 짓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요와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하고 제보자 사이의 전화통화가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거죠. 이 녹취 파일을 보면은 김건희를 사모라고 호칭하면서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라고, 혹은 공천이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지역구를 옮겨라, 야 컷오프 됐으니까 지역구 얼른 김해로 옮기라 그래, 이런 얘기까지 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요 지금 내가 폭로한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어 라고 오리발을 쫙 내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김영선 의원이 알았거나 알거나 혹은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보시다시피 이런 통화 내용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E나 F,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김영선 의원의 측근들이야. 그리고 이 김영선 의원 측근들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하는 건데, 명태균은 계속해서 김건희를 들먹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 이거 김건희한테 나온 얘기야.
자, 이렇게 해. 그래야지 내가 김건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김영선 의원 모르게 제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영선이 한 거야. 근데 김영선은 무슨 수로 이건 짓을 하지? 예, 제가 볼 땐 이 김영선이 현재 이렇게 행동을 하는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를 공격하고 싶은 국힘당 안의 어떤 세력. 누굴까?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한동훈이라고 봐요. 김영선 같은 사람이 아무 대가도 없이 윤석열하고 완전히 척을 지는 이런 일을 할까요? 김영선은 윤석열하고 사실 좀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뭐 동기인가 그렇대잖아. 하여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 윤석열하고 척을 진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나름 그럴듯한 뭔가 보장이 있지 않고서는 그쵸, 나서기 어렵죠. 그죠?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상이 누굴까요? 한동훈인 것 같아.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오늘 SBS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했다? 김영선이 국힘당 공관위에 와가지고, 지난 총선 때죠. 와가지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을 했어. 이거 나한테 공천 안 주면 이거 까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기사를 좀 읽어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개입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이던 A씨는 공천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성 요구를 받았다. 당무감사 결과 하위 10%에 포함되는 등 낙제점을 받은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김해로 옮길 테니 공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라고 A씨는 전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진 내용과 동일하다. 자, 공관위원 A씨뿐만 아니라 공관위원 B씨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두 명의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이 등장을 해서 김영선이 당시에 김건희를 거들먹거리면서 나한테 공천 안 주면 확 그냥 긁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관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공관위원? 공관위원이었다면 당시 국힘당 공관위원은 다 한동훈 라인으로 채워져 있었죠. 따라서 공관위원들을 두 사람한테 이런 위협과 협박이 왔다면 이 얘기는 한동훈도 아는 거겠네? 네.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한동훈도 아는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야? 그리고 지금에서야 갑자기 이 얘기가 불거지는 이유는 또 뭐야? 그렇다면 이 배경에는, 지금 이 사태의 배경에는 한동훈이 있다는 건가? 그러면 한동훈은 지금 반격을 하는 건가? 여러 차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지금 한동훈을 여러 차례 좁히기는 했죠. 그런데 두들겨 맞고 있던 한동훈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한동훈이 용산한테 지금 뺀찌 먹는 상황이었잖아. 그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그 의료 대란 부분도 그렇고 한동훈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용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한동훈이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반격이 요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 또 다른 보도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보도? 예. 이건 JTBC 보도인데요. JTBC에서 이렇게 보도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재보궐 뒤에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이거는 2022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은 거야. 받고 난 다음에 명태균한테 돈 6,300만 원이 건너갔다라는 거죠. 자, 김영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도 이 명태균한테 돈을 좀 건넸다고 해요. 이게 지금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포착이 돼가지고 경남선관위가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또 뭐지? 자, 이 보도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이 보도에서 추론되는 이거는 명태균이가 선거 브로커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김건희를 뭐 등에 업든가 어쨌든가 해가지고 얘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아 먹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예. 나쁜 놈은 김건희가 아니라 명태균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즉, 이 보도는 달리 보면은 김건희 측에서 명태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 상황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동훈 쪽에서 김건희 쪽에 대해서 이렇게 확 반격을 넣었는데 위기감을 느낀 김건희가 재빨리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거 참 재밌게 돌아가네요. 그동안에 보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 사이의 갈등은 실은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다.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예, 정확하게 바로 그건 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은 한동훈이 김건희를 정확하게 찔렀고 김건희는 아뜨거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밀리던 한동훈이 반격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혹은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이 나쁜 놈이고 김건희는 가만히 있는데 명태균이 김건희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네, 이거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를 이용당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최상병 사건에서 그 인사 외압이라든지 해병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뭐 별 2개를 3개로 만들어주고 4개를 달아주고 하는 이런 거 다 김건희를 거론을 했는데 그 김건희를 떠버렸던 이종호 실은 다 지가 허풍 떤 거라 그러잖아. 김만배도 비슷한 개념 나오죠. 내가 윤석열도 들먹거리고 뭐 박영수도 들먹거리고 했는데 그거 다 뻥이야 실은. 다 허언증 환자들밖에 없네. 근데 이런 상황은요, 건진, 무정 이런 애들하고도 되게 이어지죠. 무정이라 무유인가? 무정이 아니라 무유군요. 예, 무정이 아니라 무유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참. 요렇게 실수를 하네요. 무유입니다. 무유. 예. 무유 스님인가 하는 사람. 예, 그 욕 잘하는 스님. 예. 그런 것도 다 살펴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김건희는 잘못이었고 그 나쁜 놈들이 김건희를 팔아먹었다는 거잖아. 구조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합니까? 김건희가 직접 개입이 됐든 안 됐든 단순히 김건희가 팔린 거든 안 팔린 거든 오죽 나댔으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겠어요. 그죠? 얼마나 나댔으면. 나대니까 파는 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정말 구석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나오더라도 정말 한 건만 나오고 말지. 근데 계속 대형, 초대형 사건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의혹이 제기되면 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냥 팔린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둘러대고 있잖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될수록 의혹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럴수록 의혹이 커질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김건희는 이걸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난 여론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거리를 두려는 국힘당의 이런 행보도 점점 힘이 실릴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 혹은 최상병 특검 여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요, 딱 한동훈이 김건희하고 거리 두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김건희를 한 방 때리는 거야. 이 다음 단계가 뭘까요? 김건희가 여기서 깨갱 고개 숙이고 그래 동원하니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다른데 김건희가 그럴 애는 아니죠. 그럼 뭐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또 뭔가 또 반격을 시도할 것이고 한동훈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재반격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뭐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지죠. 파국으로 가기 전 단계가 뭐겠어요? 이탈표. 그 이탈표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결판이 날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봐야 되는 것이 어제 이 특검법 처리를 하는데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는 거. 자, 이 뭔가 긴박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단결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들끼리 싸우면 좋고 싸우든가 안 싸우든가 우리는 단결해서 하나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류일임 청문회라든지 또는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맞죠?